나사 같은 경우는 그 머리 부분 나사를 다시 큰 문제는 아닌데 연결이 좀 덜 된 경우,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정도까지 뼈가 손상된 경우는 다시 되돌리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나머지 이제 주위뼈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게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. 뿌리와 머리가 연결된 구조다 보니까 머리 부분이 좀 느슨해져서 진짜 빠진 것처럼 헐렁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뿌리 부분, 그 나사 부분이 잇몸병이 와가지고 흔들려서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경우인 그 머리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,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머리를 연결할 때 나사식으로 고정할 수도 있고,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금리 붙이듯이 치과용 시멘트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요거는 느슨해져서 뭐 나사가 풀어져서 헐렁거리는 경우도 있고, 시멘트로 붙인 경우도 시멘트 수분에 녹아가지고, 아니면 뭐 음식을 먹거나 뭐 끈적한 거 먹거나 해가지고 그 시멘트 접착력이 좀 약해졌을 때 한 번씩 머리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붙이면 되니까, 나사 같은 경우는 그 머리 부분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은 고정이 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아닌데, 연결이 좀 덜 된 경우, 그러니까 헐렁거리고 있는 경우에는 음식이 많이 낄 수 있거든요. 음식이 끼고 이물질 같은 게 껴가지고 잇몸이 붓거나 잇몸병이 생기거나, 아니면 환자분들이 좀 둔감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된지 모르고 지내셔가지고 장기간 헐렁한 경우로 계시면서 음식이 낀다든지 그래가지고 잇몸병이 좀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겠고, 이상한 느낌이 드시면은 빨리 가서 그냥 꼭 붙이고 이제 좋아주면 되죠. 그런 경우가 있고, 또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빠진 채로 있거나 아니면 빠진 상황에서 음식을 잘못 씹는다지 해서 그 보철물이 부서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시면 빨리 조치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두 번째 경우, 뿌리가 뭐 움직이는 경우, 이 경우는 장기적으로 잇몸 관리가 좀 덜 돼가지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상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치주염이 생겨가지고,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, 임플란트랑 결합하는 뼈가 손상이 돼서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진행이 좀 많이 됐다 한 경우는 다시 되돌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초기에 뭐 잇몸 살에만 국한됐다, 아니면 잇몸뼈 상층부에 좀 일부만 국한됐다, 이럴 때는 그냥 잇몸 시술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잇몸 치료를 반복해서 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하면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데,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정도까지 뼈가 손상된 경우는 다시 되돌리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나머지 이제 주위뼈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 제거하고, 염증 있는 부분은 또 깨끗하게 염증 제거를 해가지고 뼈와 잇몸이 일부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, 아니면 전체 디자인상 뭐 다른 보철 치료나 이런 걸 해서 다시 치아를 그 부위에 회복시켜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죠.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됐건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 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조치를 해주면은 뭐 큰 문제는 막을 수 있다는 거.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더라도 통상적인 주기적인 검진 받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